자, 이번 작품은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4회에 224쪽 여기에 224페이지에 있는 송순의 면왕정가라고 하는 작품인데 선생님이 224쪽에 있는 너희가 읽기 어려운 그것 말고 하나 파일을 더 보내줬을 거야. 그거 다운받으면 여기 옆에 부분 있지. 지금 체크한 요 부분이 조금 더 너희가 읽기 편한 현대어 풀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빨간색 체크한 부분처럼 나올지 요렇게 나올지는 모르는 건데 사실 요렇게 너희가 읽어보는 것도 선생님 필요하다 생각하거든. 근데 이번에 설명할 때 요 옆에 하나 체크한 요 부분들을 설명을 할 테니까 요 원문을 보고 너희가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원문대로 나와도 우리는 읽어내야 되잖아. 그래서 특히 이런 거 뭐 하도할샤라고 하는 게 진짜 두 의미로 읽으면 안 되잖아. 하다라고 하는 아시죠?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고전에서 많다 이렇게 의미인 거. 그러니까 여기도 많기도 많구나 이런 식으로 읽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식으로 너희가 필요한 부분은 조금 영어 단어 외우듯이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챙겨서 이런 현대어 부분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송순의 면왕정가라고 하는 작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송순의 면왕정가라고 하는 작품인데 여기 보자. 면왕정가라고 하는 이 작품은 그 송순이라고 하는 작가가 고향에 내려와서 이 면왕정 그 정자 있지. 그거 떠올리면서 이 면왕정을 짓고 살면서 그 창작한 작품이거든. 그래서 뭔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렇게 막 지내면서 삶의 즐거움과 임금에 대한 은혜를 노래한 작품이야. 금방 선생님이 얘기했지. 자연을 즐기면서, 뭐 삶을 즐기면서 동시에 임금에 대한 은혜를 노래했다라고. 그런 작품 유형을 뭐라고 하냐면 강호가도라고 해. 뭔가 자연을 누리면서 좋아 자연 아름다워 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러한 자연을 누리는 것도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이 이유는 임금 은혜, 뭐 이 임금의 덕택이다. 이렇게 작품이 전개되어 나간 내용을 본다면 이 작품 강호가도 작품이구나. 요렇게 이해해주면 돼. 강호가도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자연의 풍류를 느끼면서 동시에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작품의 종류를 강호가도 작품이다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작품이 조선 전기, 조선 전기, 중기 요쯤에 나오는 걸로 사대부가 지은 작품인데 강호가도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되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정말 많은 다양한 표현법이 사용된 작품이기도 하거든. 선생님이랑 이렇게 쭉 작품 살펴보면서 좀 특이한 시상 전개, 좀 자주 나오는 표현법들도 같이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볼게. 근데 너무 표현법에 꽂히지 말고 너희가 솔직히 이 작품을 쭉 읽어나가는 게 원문으로 이렇게 읽어나가는 게 힘들단 말이야. 선생님이랑 일단 이 선생님 요걸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요 부분을 내가 이 옆에 현대어 풀이처럼 이렇게 읽어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본 다음에 그게 먼저 밑바탕이 되고 선생님이랑 표현법이나 이런 것들 짚어나가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자. 먼저 선생님 먼저 어떻게 끊어 읽을지부터 볼게. 자, 서본 결로 나눠서 보는데 요까지 서사로 끊어서 볼 거고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본사 끊어서 볼 거고 마지막이 결사 부분이라 보면 되는데 특히 이 작품은 이 본사를 두 개로 나눌 거야. 여기 이 본사를 여기 부분까지 해서 본사 1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본사 2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눠보냐면 시상 전개가 달라. 그래서 그걸 조금 체크하기 위해서 나눠보는 거니까. 자, 같이 보자. 자, 서사부터 보면 같이 보면 이쪽에 봐봐. 원래 원문을 보면 무등산 한 헐기 매희 동다이로 버더이셔 원래 떼처와 제얼봉이 대역 관할 무변대야의 무슨 짐작하느라 일복굽에 할 멈춰 무득무득 버려난 듯 가운데 굽에는 굶기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갖게야 머리를 앉혀시니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지. 근데 너희가 한번 이렇게 현대어풀을 읽고 나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 무등산 한 줄기가 산의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떨어져 나와서 자, 산에 한 줄기 여러 줄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중 무등산 한 줄기가 산의 동쪽으로 뻗어 있어. 이게 하나 떨어져 나와서 뭐가 되었다? 제월봉이 되었거늘. 왜냐면 이 제월봉 아래 아까 선생님이 면왕정이라고 한 정자에 있으면서 뭐 자연을 즐기고 자연 풍류를 하고 이런 걸 쓴 작품이라 했잖아. 면왕정가가. 그래서 이 제월봉 아래 면왕정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제월봉이 되었거늘 그러니까 이제 면왕정에 있는 제월봉의 모습부터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월봉이 되었거늘 끝없이 넓은 들판에서 무슨 생각하느라 일곱 굽이 함께 움츠려서 무더기로 버려 있는 듯 가운데 굽이는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얹은 듯하다. 이 가운데 굽이 제월봉 얘기하는 거지. 제월봉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제월봉 모습이 마치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나서 머리를 얹어 놓은 듯하다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서사 부분 면왕정이 있는 제월봉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너럭바위 위에 큰 바위 위에 대나무와 소나무를 헤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그 정자를 앉혔으니 이 정자가 뭐겠어? 면왕정이겠지. 이 구름탄 청악이 천리를 가르고 두 날개를 벌리고 있는 듯하다라고 하면서 면왕정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서사. 자, 그다음 세 번째. 옥천산, 용천산에서 내려온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오로리 펼쳐진 듯이 이제 물이 쭉 흘러가는 면왕정 앞에 이렇게 물이 쫄쫄쫄쫄쫄 흘러가는 이 시냇물을 그려내고 있는 거야. 이게 설명한 모습을 너희한테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기 부분에 보면 넓고도 깊노라 푸르거든 희지나 말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원문으로 보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마니 자 이런 거지. 잘생기면 키라도 크지 말던지 피부가 좋으면 뭐라도 하지 말던지 요런 문장이랑 비슷한 건데 무슨 의미냐면 넓고 깊고 두 개 다 있다는 거야. 자, 잘생기면 키라도 크지 말던지 이러면 잘생기고 키도 크단 소리잖아. 그런 거랑 동일한 것처럼 넓고 깊고 푸르고 희고 다 네 가지를 다 가진 그렇게 읽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법이 대꾸라고도 설명되지 않을까? 선생님 뒤에까지 다 읽어야 대꾸법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자, 쌍용이 뒤트는 듯하고 이런 시냇물의 모습이 그래서 긴 비단을 가득 펼쳐놓은 듯하다. 뭐뭐 하는 듯하다 라고 하니까 비유 중에 지규가 사용됐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뭐뭐 한 듯 문장 구조가 지금 비슷하니까 대구까지 연결해서 표현법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작품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은 강호가도의 대표작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표현법을 찾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작품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중간중간 나올 때 이렇게 표기해 줄 건데 모든 문장에 다 표시해가지고 뭐 이게 직유, 이게 화류, 이게 의인, 이게 대꾸, 열거 이렇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선생님이 그냥 적어놓고 넘어가는 거는 너희도 이 구절에서 이 표현법이 사용되었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체크하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로 자, 여기 보자. 긴 비단을 가득 펼쳐놓은 듯하다. 뭐가? 시냇물이.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라 무슨 일 바빠서 달리는 듯. 자, 시냇물이 달리는 듯.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가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한 게 다 의. 그리고 화류. 화류가 뭐야? 무생물을 생률처럼 표현한 것. 자, 그러면서
밤낮으로 흐르는 듯 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법까지 같이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세 번째가 본사 시작인데 본사에서는 면왕정 앞에 흐르는 그 시냇물의 모습을 뭔가 긴 비단을 펼쳐 놓은 듯하다. 뭔가 쌍용이 뒤트는 듯하다. 이렇게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주변 자연에 대한 거를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시냇물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본사.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이 물을 따라 시냇물을 따라 펼쳐진 모래밭은 눈같이 펼쳐져 있거늘. 뭔가 시냇물 옆에 모래밭이 쫙 눈같이 펼쳐져 있는 뭔가 같이니까 또 직유법이 사용됐죠. 어지럽게 날아다니는 기러기는 무엇을 사랑하노라 앉았다 내렸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며 자 지금 물이 졸졸졸졸졸 흐리고 이 옆에 모래밭이 쫙 펼쳐져 있고 또 위에는 뭐가 날아다녀야겠어. 기러기가 날아다니면서 있는 그 풍경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노아래 사이에 두고 울며 울며 줬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본사 1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시냇물 있고 옆에 모래밭 펼쳐져 있고 거기 위에 기러기 날고 있고 자, 그 다음 본사로 넘어가면 넓은 길 바뀌며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꽂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자 보면 뭔가 하늘 아래 긴 하늘 아래 산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 이렇게 긴 하늘 아래 이게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라고 하면서 이 산봉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병풍인 것처럼 혹은 그림인 것처럼 보인다. 아름답다. 풍경이 장관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숨거니 보이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듯하여 하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우뚝이 서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우뚝 서 있는 엄청 높게 솟아있는 초월산 머리를 짚고 용기산, 봉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어져 있거든. 멀고 가까이에 있는 푸른 절벽에 머문 것이 많기도 많구나 라고 하면서 쭉 나와 있죠. 자, 여기서도 뭐 하는 듯 하면서 뭔가 주기가 쭉 되어 있고 쭉 나열되고 있지. 이런 열것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해주고 뭐 하늘도 안 두려워한다. 이건 누가? 주어가 누구야? 산봉우리지. 산봉우리가 하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서 우뚝 서 있다. 이런 표현한 것 자체가 또 의인 있기도 하고. 자, 중간중간 나오는 거 이렇게 선생님 표시할 거 있으면 정리를 해주는데 싹 다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해두고 자,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시냇물, 두 번째 기러기, 세 번째 산봉우리이지. 선생님이 아까 본사를 이 두 개로 끊어서 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잘 보면 자, 여기가 뭐 그림 봐봐. 이게 면왕정이야. 이게 면왕정인데 이 면왕정 앞에 있는 시냇물에서 자, 시냇물에서 어디로 이어졌어? 본사 첫 번째 거는 산봉우리로 이어졌지. 자, 면왕정 앞에 있는 시냇물에서 날아가는 기러기에서 그 뒤에 있는 산봉우리까지 이어진 거지. 이러한 시상 전개 방식이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멀리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 본사 첫 번째 시상 전개는 뭐겠어?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고 있구나. 가까운 시냇물부터 멀리 있는 산봉우리까지 시상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긴 또 다르게 시상 전개가 시작되거든. 근데 살짝 너희가 봤다시피 알겠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뤄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두 번째는 시상 전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 자, 첫 번째는 봄, 연왕정의 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자. 흰 구름 뿌연 연하, 연하라고 하는 게 안개, 노을을
연하라고 한다. 연하, 푸른 것은 산속 아지랑이라. 천안 만학을 제 집으로 삼아두고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아양도 구는구나. 자, 이 봄에 산 아지랑이가 싹 피어나는 그 장면을 떠올랐을 때 이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에서 이렇게 산속 아지랑이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 모습을 천안 만학을 제 집으로 삼아두고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양 구는구나, 그러니까 아양도 떠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의인이 사용된 부분. 그러면서 오르거니 내리거니 하늘에 떠가거니 광야로 건너가니 푸르락 불구락 드락 직드락 석양과 섞어져 가랑비조차 뿌리는구나 라고 하는 면왕정이 이렇게 산속 아지랑이가 싹 피어나는 모습을 형상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게 좀 봄을 대표하는 이렇게 시어로 연결해서 볼 수 있지 않나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 원문을 살짝 봤을 때 남영성 들명성 할 때 뭐가 많이 쓰였어? 의문 중에 이응이 많이 쓰였지. 이응이 많이 쓰인 이유는 조금 더 음악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이응을 많이 써서 이런 거 되어 있는데 너희가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알 거야. 그 청산별곡에도 일인공, 결인공하여 할 때 이링공, 이응을 많이 쓰거든. 그것 또한 음악적 효과를 위해서 쓰는 의문이기도 해. 자, 이제 봄에 봤으니까 여름으로 넘어가야겠지. 여름에 보면 가마를 서둘러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할 적에 잎이 푸르게 우거진 버드나무에 우는 꾀꼬리는 교태겨워하는구나. 뭔가 잎이 푸르게 우거진 버드나무. 이것 또한 여름을 알 수 있는 시어죠. 나무 사이가 우거져서 나무 그늘이 어우러질 적에 백척이나 되는 난간에 길이가 긴 난간에 긴 졸음 내어편이 물 위에 서늘한 바람이야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면왕적 여름의 모습. 여기 선생님이 여기 원문에 남녀 위에 설명을 적어놨는데 이게 가마야. 가마인데 뚜껑 없는 가마. 그래서 요런 소재가 보이면 화자가 그래도 이 가마를 탈 수 있는 신분인 거잖아. 뚜껑 없는 가마를. 그래서 화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소재로 이 남여가 나오기도 해. 우리 문학 작품에서 고전에서 뭔가 화장 관련 소재가 나오면 화자가 여성 화자임을 추측할 수 있는 소재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런 신분을 알 수 있는 소재도 같이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을로 넘어가자. 가을로 넘어가면 된소리 빠진 후에 산빛이 수놓은 비난. 뭔가 단풍이 쫙 물든 현재 상황이죠. 단풍이 든 요 상황을 수놓은 비단으로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은유법. 그러면서 누런 구름은 또 어찌 넓은 들판에 펼쳐져 있는가. 이 누런 구름이 진짜 구름이 누런 게 아니라 벼가 누렇게 익은 이 들판을 누런 구름이라고 또 표현을 한 거지. 어부의 피리도 흥을 못 이겨 달을 따라 불며 가는구나 라고 하는 이 가을, 면왕정의 가을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을 지났으니까 겨울로 넘어가겠죠. 초목 다진 후에 강산이 파묻혔거늘 조물주가 야단스러워 빙설로 꾸며내니 이제 눈. 호화로운 궁전과 옷 같은 산이 눈아래 펼쳐져 있구나. 온 세상도 풍성하다. 간 곳마다 경이롭다. 라고 하는 겨울의 모습. 연왕정,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어지는 시상전개. 첫 번째 문사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어지는 시상전개였고 이 부분에 두 번째 문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다음 결사 부분이지. 결세 보니까 속세를 떠나와도 내 몸이 결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연에 들어와 있어도 쉴 틈이 없다. 겨를이 없다. 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보자.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은 언제 죽고 또 고기는 언제 낚으며 살인문은 누가 닫으며 떨어진 꽃은 누가 쓸겠는가. 설이죠. 설이법. 동시에 대꾸법. 아침이 부족하니 저녁이라 싫겠는가. 그러니까 아침에도 여유가 없는데 나 정말 바빠. 이거지. 자연에 있다 해서 좀
한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 이런 자연 다 누리고 다 보고 다 들어야 돼서 바빠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자연을 즐기느라고 나 너무 바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 번잡한 마음이야. 번잡한 마음에 버릴 일이 전혀 없다. 쉴 사이 없는데 길이라 전할이야. 다만 지팡이가 다 무뎌 가는구나. 청려장이라고 하는 요게 지팡인데 지팡이가 다 무뎌간다는 거는 다닌 데가 되게 많다는 거야. 자연을 즐기러 여기저기 많이 다닌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자연 속에서 엄청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화자의 모습 확인 가능하고, 자, 그 다음 술이 익었으니 벗이라 없겠느냐. 부르게 하며 타게 하며 켜게 하며 흔들며 온 가지 소리로 취향을 서두르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어 있겠느냐. 누웠다가 앉았다 굽혔다 젖혔다 읊으라 휘파람을 불었다 마음 놓고 노니 천지도 넓고 넓어 이럴도 한가하다라고. 자, 여기까지 쭉 읽었을 때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그려지죠. 뭔가 쭉 열거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화자의 자연의 풍류. 자, 그러면서 복희 황제 시대의 태평성대를 몰랐더니 이때가 바로 그때구나. 내가 이 시절의 태평성대라고 하는 걸 몰랐는데 지금 내가 이런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것 같구나. 현재에 대한 지극한 만족감. 지극한 현재 만족의 모습을 보이는 화자의 모습이지. 자, 이기가 설명이 안 들어갔네. 자, 요거에 대한 원문 요 뒤에 붙어야지. 신선이 어딨던지 이 몸이야 기로구나. 이 말은 신선이 어딨는가. 내가 마치 누구인 것 같다? 신선인 것 같다. 너무 자연을 쭉 즐기면서 이렇게 풍류를 즐기는 자기가 마치 신선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서 보자. 강산풍월 거느리고 내가 100년을 다 누리면 악양로 위에 이태백이 살아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호탕정해야 이것에서 다 하겠느냐. 자연에서 이런 느끼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화자의 모습.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데 이렇게 자연 속에서 풍요와 행복함과 지극한 만족을 느끼는 것도 누구 때문이다? 임금의 은혜로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임금의 은혜로 돌리죠. 이게 강호화도 작품의 큰 특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역군은 이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면왕정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선생님이 너희한테 설명을 좀 쉽게 일단 이런 작품이야 얘들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야 라는 걸 좀 너희가 딱 요것만 주면 안 읽어 무슨 말이야 라고 할까봐 요거랑 같이 준 거니까 파일을 한번 빼가지고 반으로 딱 접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현대어를 이해하고 있는지 정도만 파악하고 해도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정도는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우리가 작품 내용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문학 지금 225쪽에 있는 그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